안녕하세요, 김환영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차를 시승했거든요. 차가 너무 작아서 조금 피곤했죠. 정말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람보르기니 서울 측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아마도 노예 1, 노예 2가 열심히 편집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아마 금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쌍용차 티볼리가 페이스리프트 됩니다. 전에는 이랬는데요, 이렇게 변한다고 하네요. 훨씬 예뻐졌죠? 이건 신형 티볼리에 대해서 인도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여기 영어로 쌀라쌀라 뭐라고 써있네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 차는 인도에 판매될 자동차가 아니지만 글로벌 마켓을 위해서 마힌드라 R&D 센터에서 개발되었다. 뭐라고? 티볼리를 마힌드라가 개발했다고? 아니, 이 양반들이 대체 무슨 오뚜기 3분 카레 색깔 같은... 아니,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 쌍용차 연구원들이 최고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만들어줬는데 이걸 고마워하지는 않고 무슨 대단한 기술력을 한국에 전수해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잘 보니까 꼭 그런 얘기만은 아니네요. 여기 마힌드라와 한국의 자회사 쌍용이 함께 만든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하마터면 화낼 뻔했네. 그렇지만 인도 매체가 쌍용을 자기들 한국 자회사라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사실인데 기분이 좀 묘하네요. 이 매체에 따르면 내후년엔 티볼리 전기차까지 론칭한다고 하네요. 티볼리 전기차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잠깐, 근데 이 테스트 드라이버분 쪼리를 신고 운전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곧 여름이 다가올 텐데 이렇게 운전하시면 큰일 납니다. 안전에 너무 큰 위협이 되니까요. 슬리퍼 신고 운전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외관은 그렇다 치는데 실내가 워낙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실내 버튼들이 이거 무슨 장난감 수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지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버튼들이 정리가 됐고 지나치게 튀던 부분도 이제 안정적으로 앉혀놨네요. 시트, 도어, 핸들 안 바뀐 부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소재감이나 디자인이나 고급스러워졌어요. 이건 그 전설로만 존재한다는 티볼리 수동 변속기 하도 안 만들어줘서 시작가를 좀 낮추겠다 이런 용도로 내놓은 거란 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만들어 주려나요? 디스플레이도 훨씬 커져서 10인치급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좌우에 있던 에어컨 토출구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것까진 이해를 하겠는데 왜 하필 토출구가 위로 올라가고 내비게이션이 아래로 내려온 건지 그게 좀 아쉽네요.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고 에어컨 바람이 얼굴로 바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 반대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사진들은 인도의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기 두 개의 사진은 인도에서 찍힌 사진이 맞아요. 그런데 이 한 개 사진은 좀 낯이 익은 글씨가 찍혀 있네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시선뉴스의 심재민 기자가 단독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 같네요. 이 사진이 인도나 세계 매체들 여러 곳에 퍼져나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시선뉴스 모터그램 좋아요 꼭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 한 장이 퍼져나갈 만큼 쌍용 티볼리가 세계 시장, 특히 인도에서 관심을 받는 차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쌍용차를 마힌드라가 인수하고부터는 인도 소비자들의 쌍용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쌍용차를 구입하는 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쌍용차가 마힌드라 차량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XUV 300이라고 티볼리의 마힌드라 버전인데요. 엄청나게 화려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티볼리보다 오히려 더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면부는 제가 봐도 괜찮은데요. 뒤는 조금 옆면은 티볼리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실은 티볼리의 헤드램프가 마힌드라의 패밀리룩을 갖고 있어요. 2010년에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한 후에 만들어진 차량인 만큼 두 회사를 위해 한 번에 디자인이 됐다고 보는 게 옳겠죠.
XUV 300은 인도에서의 판매량도 적지 않습니다.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할 때는 일부 차종을 수입해서 인도 시장에 팔려나 보다, 이런 약간의 희망도 가졌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고, 디자인과 기술만 가져다가 전부 인도에서 자체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XUV 300의 가격은 우리 돈 1,3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티볼리보다 가격이 훨씬 낮죠. 수입차에는 관세를 무려 60%나 매깁니다. 2,000만원짜리 티볼리를 인도에 수출하면 3,200만원이나 되니까 XUV 300의 2배나 돼버려서 수출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대체 마힌드라는 왜 하필 수입도 못할 쌍용차를 인수했을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정말 희한한 시장이죠. 차를 팔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꼿꼿이사에서 안 들어가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큰 시장이지만 매년 7%씩 성장하고 있어서 내년이면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 시장이 됩니다. 인도에서는 자동차 판매 1등이 일본과 현지 합작사인 마루티 스즈키입니다. 전체 판매의 50% 점유율을 갖고 있죠. 여기에 현대차가 뛰어들어서 2위를 하고 있어요. 기아차는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인도 아난티푸르에 공장까지 세워 제대로 달려보겠다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인도 현지에서 차를 생산합니다. 두근두근합니다. 원래는 현대차가 i10, i20 같은 소형차 위주로 차를 팔아왔는데 요즘은 인도 시장도 소형차에서 소형 SUV 위주로 개편되고 있어요. 문제는 현대차 전체 차종 중에 현지 생산 SUV가 코나의 인도 버전인 크레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마힌드라는 애초부터 SUV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몄고요. 쌍용차 기술력을 통해서 품질까지 향상시켰어요. 그 결과 인도 3위까지 올라오는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소형 SUV 출시가 절실했고, 그 결과가 바로 QXi, 즉 베뉴입니다. 기아차도 인도 새 공장에서 생산할 SUV,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고 있고 낮은 가격부터 높은 가격까지 두루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SPI입니다. 그래서 마힌드라가 왜 쌍용차를 인수했느냐? 당시로선 넘사벽이던 현대차를 공략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현대차 도대체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거야 싶었겠죠. 그런데 쌍용차가 현대차와 맞서본 경험이 있잖아요. 약점, 강점 다 알고 있고 현대차와 인적 교류도 있습니다. 저 회사를 가지면 참 좋을 텐데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했네, 아쉽네 했겠죠. 근데 잠깐 쟤네 토해내나? 기회네 그러면서 얼른 인수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쌍용차만큼 현대차를 잘 아는 회사가 없으니까요. 얼마 전 쌍용차 대표 교체부터 마힌드라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화타이 자동차 출신이던 최종식 사장이 갑자기 그만두셨고 후임으로 예병태 사장이 지난달 취임했죠. 이분이 바로 현대차와 기아차 출신이고 현대상용차에서 부사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현대차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겠죠. 국내에서 티볼리 판매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소형 SUV 중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준중형 SUV라고 할 수 있는 투싼, 스포티지보다 더 많이 팔려요. 현대차의 베뉴, 기아차의 SP가 나오면서 이 티볼리 판매를 따라잡게 될 것인지, 아니면 티볼리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할 것인지 흥미진진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이번 하반기 소형 SUV 전쟁에서 어떤 차가 이길 것 같으세요? 소비자 입장에서 경쟁은 좋은 거죠. 올해 하반기 6, 7월 정도 되면 온갖 소형 SUV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소형 SUV의 전쟁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